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부터 프라임 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강의하게 된 한하산이라고 합니다. 기초 강의 5회짜리 강의인데 이제 기초 강의는 보통 이제 이 PSAT 상황 판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강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어려운 심화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정도 좀 여력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좀 심화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제 거의 50대 50의 비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지예요. 이제 상황 판단 영역은 크게 글과 법조문과 퀴즈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글과 법조문과 퀴즈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접근할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알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결국 이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만 나한테 무제한적으로 주어진다면 답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걸 효율성 있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건지, 그게 50%가 중요하다면 이제 나머지 50%는 운영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커트라인도 늘 80점이 넘지 않고 뭐 한 번씩 넘을 때가 있지만 70점 중반에 80점 초반이 형성되고, 또 이 시험 자체가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점수를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지,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문제를 한두 번이라도 풀어본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퀴즈의 수준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나는 퀴즈의 장점이 그러니까 퀴즈에 좀 약점이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글이랑 법조문이라도 확실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 문제의 그 구성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책형이 인재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랑 21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서로 뭐 뒤집히는 책형에 따라 관계라서 일단 이 앞에 20문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 판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 크게 글과 법조문과 퀴즈로 나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번부터 10번에는 글과 법조문이 모여 있고 11번부터 20번에는 퀴즈가 주로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퀴즈에 자신이 없으니까 글과 법조문을 확실하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 자체는 맞아요. 글과 법조문부터 일단 점수를 확보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글과 법조문의 정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때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1번부터 10번에도 손도 못 댈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 프린트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13년도 2번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 마저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 문제는 이때 무조건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봐왔는데 이 13년도에 제가 95점을 받았거든요. 두 개를 틀렸는데 끝까지 못 풀었던 문제가 이 절기 문제이기도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퀴즈에 자신이 없고 글과 법조문을 다 풀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 8번 송달료 문제도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시간이 그래도 한 문제에 평균 2분 정도 끊어야 되는데 22분, 24분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 문제에 2분이라고 하면 20문제를 40분 정도에 집어넣는 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운영인데, 그럼 퀴즈를 풀 시간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시간만 있으면 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뭐 해설이나 그런 거 혼자 연습해보면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 가서 법조문과 퀴즈에서는 제가 정답을 어떻게 구하는지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글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절약할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오늘 1일차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과 법조문, 그래서 일단 우리 1차적인 목표는 20분을 넘지 않고 20분까지 자르는 거고, 이 과정에서
거의 뭐 한두 해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8년 동안 항상 1번부터 10번, 21번부터 30번에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밑에다가 8분의 8, 9분의 9라고 썼거든요. 8분의 8은 의미는 뭐냐? 8개 풀고 8개 맞자는 의미예요. 9분의 9도 마찬가지. 9개 풀고 9개 맞자. 그러니까 글에 대한 접근은 스스로 답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8분의 8은 본인이 해결해야 될 몫이고 저는 이 8분의 8 또는 9분의 9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20분 이하로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80점대 중반 그 이상을 받는 분들은 보통 18분에서 16분 정도에 끊어요, 시간을. 왜냐하면 뒤쪽 가서 퀴즈에서 3일차 정도에 설명을 하겠지만 퀴즈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푸는데 3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퀴즈 풀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법조문에서 퀴즈를 여유 있게 풀 시간이 생기고 한 문제라도 선지 하나라도 더 건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뭐 한 3시간 동안 왜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지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시간을 줄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제 13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3년도 1번을 가볍게 볼게요. 지금 이제 수업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떻게 암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수업에서 이해를 100% 하고 가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필기를 한 걸 지금 드렸거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글. 그러면 이제 글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언어 논리랑 자료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꼭 그런 질문이 없더라도 언어는 보통 3번이 답인 것 같아도 5번이 더 답인 것 같으면 5번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간에 가장 적절한 값을 골라야 된다면 자료랑 상황은 언어 논리에 비해서는 답이 매우 1차원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선지 1번부터 선지 5번까지 다 확인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려고 하고 자료랑 상황은 언어에 비해서 답이 매우 1차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답이 나온 순간 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선지 보는 순서에 대해서도 뒤쪽 가서 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1번을 푸는데 답이 1번에 떴다. 선지 1번에. 그럼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2, 3, 4, 5를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상황은 그렇게도 정답률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답이 나온 순간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하면 그래서 저는 자료랑 상황에서는 절대 선지 5개를 보지 않아요.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답이 5번이지만 1, 2, 3, 4가 아니면 그대로 5는 안 보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뒤쪽 가면 지금 기본적으로 글에서는 시간이 3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때로는 내가 선지를 5개 보다가 3분이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글뿐만 아니라 글 법조문 퀴즈가 마찬가지인데 선지는 최소 1개, 최대 4개 이렇게 1, 2, 3, 4, 5로 구성된 선지에서는 선지 보는 개수를 1개에서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나온 순간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글을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뭐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를 바로바로 지우면서 그 답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대충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가볍게 체크만 하고 선지를 통해서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막 찾아가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선지에서부터 다 바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각각의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하고 일단 정답을 구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걸 이제 좀 제가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진행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번째 방법 선지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방법은 정답률의 문제를 한 번씩 일으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야 될 부분을 아예 지문을 훑질 않다 보니까 찾아야 되는 부분을 놓쳐가지고 정답률의 문제가 일으키기도 해서 그러면 일단 앞에 2가지 일단 그 3번째 방법은 제외를 하고 이해를 하는 방법과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답을 구하는 데는 무차별해요. 그럼 저는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왜? 지금 계속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구조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모든 선지를 다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이 1번이면 1번에서 끝내야 되는데 2, 3 선지 2, 3, 4, 5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에서 구조만 파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식으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샘플 사례를 들겠지만 가볍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는 구조를 파악하는데 제가 옆에 구조를 문단 파악이라고 해가지고 문단 단위로 파악하자고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80%에서 90%의 선지는 하나의 선지가 하나의 문단에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랑 문단이 1대1로 걸리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선지가 어느 문단인지만 알 수 있다면 그 문단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서는 정독해서 해결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의 구조를 문단 단위로 파악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단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지문을 읽고 내려오면서 문단 간에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1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 2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 3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집어넣기보다는 필기 자료에 보시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체크를 하면서 내려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1번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단어는 뭐 꿀벌이나 여왕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는 1문단에도 있고 2문단에도 있고 3문단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꿀벌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내가 찾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기 썼듯이 일단 처음 보는 단어를 찾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한 13, 14, 15, 16의 문제들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사례를 들면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적으로 한 번만 읽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암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글을 처음에 구조 잡을 때는 두 번, 세 번 읽는 거는 이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뒤쪽으로 가면 퀴즈의 조건도 마찬가지고 법조문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읽자라고 할 거예요. 무슨 의미냐? 1번에 1문단을 한번 볼게요. 꿀벌은 나무 둥지나 벌통에서 군집 생활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꿀벌이나 이제 군집 생활을 이렇게 뭐 체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침이 있으나 수컷인 수벌은 침이 없다. 적어도 이 문장을 태어나서 처음 봤고 실제 시험에서 봤다면 한 번 읽고 절대 외울 수가 없거든요. 누가 침이 있고 침이 없는지.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두 번, 세 번 읽어서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표시된 것처럼 그냥 침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침이란 단어만 동그라미를 칠 것이고 그리고 1문단 읽고 선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문단, 3문단에 집단에게 알려지는 것이다까지 읽은 다음에 선지 1번을 보고 쏘였다면 이제 침과 쏘였다면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도 제가 좀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한 80% 정도는 그 단어가 그대로 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침과 쏘였다면처럼 한 번씩 연결되는 단어로 뜰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쏘였다면을 통해서 그때 1문단에 올라가서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왕벌과 일벌과 지금 그런 단어들은 점점 반복이 되니까 산란, 수정, 미수정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동그라미나 밑줄은 제가 그냥 무차별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밑줄 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산란, 수정, 미수정란 역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단어나 두 단어만 체크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연결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 역시 유충이나 뭐 로열젤리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는 이놈이 처음 나온 단어인지 아닌지 엄청 헷갈려요. 그렇지만 계속 연습을 하고 제가 또 이제 계속 표시된 그 샘플들을 제공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진 않아요. 모범 답안이나 어떤 예시 샘플은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이 있지가 않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를 체크하는 목적은 선지에서 찾아가기 위해서이고
그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떤 단어를 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산문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산문단의 뒤쪽을 중간 이유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여왕물질도 있고, 그쵸? 선분비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왕물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선분비물이 있으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이. 여왕물질과 선분비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적절한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관이 없다고 한 게 우리는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 선지 5번을 보면 선지 5번에는 여왕물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선분비물이라는 단어도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렸으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둘 다 놓쳤으면 조금 헤매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얼마든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계속 샘플을 제공하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한 번은 읽자. 이제 한 번은 읽자라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한 번만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여기 이제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글을 1문단만 읽고 선지 내려가고 2문단만 읽고 선지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분의 8, 9분의 9 일단 정답률은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까지 지문을 안 읽고 중간에서 자르고 선지로 내려가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에서 90%는 선지랑 문단이 1대1로 걸리지만 한 번씩은 하나의 선지가 두 개 문단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1문단만 보고 내려가면 3문단에 있는 이야기를 놓쳐가지고 틀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읽자, 일단 끝까지 읽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필기에 문제 연도랑 번호가 써 있으니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중간중간 빈 거가 있긴 한데 15년도 19번을 한번 펴보세요. 15년도 19번이 중간쯤에 있는데 이 15년도 19번이 15년도 당시에 정말 많이 실수했던 문제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1문단과 2문단 정도만 보고 19번에 기억을 들어간 분들이 이 기억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참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문단에 걸린 건데 1문단만 보고 들어가서 기억을 맞다고 해서 엄청 많이 틀렸고, 또 그때 대부분이 기억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원래 3개가 지워지면 좀 특이한 상황인데 3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푼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답률이 문제가 되면 목표로 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한 번만 읽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읽자. 그러니까 1문단 보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끝까지 한 번만 읽고 그리고 선지에서 찾아가는 게 우리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1번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이 설명한 걸 가지고 최근 한 8년치, 9년치 모든 문제가 이 방식으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공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문장 단위로 한 건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한 번씩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문단을 다 읽고 이거 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한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표시를 해요. 그럼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문장을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표시를 하냐? 아니면 한 문장을 다 읽고 표시를 하냐? 물어보시는데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문장이 쉬우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문장이 어려워도 다시 읽진 않으니까 한 문장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심에 대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범주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표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뒤쪽 가서 이제 설명 더 드리지만 그 문장 안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에 내가 뭐 의미 있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 쭉쭉 지나가시면 되고, 표시를 하더라도 막 4단어, 5단어씩 절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걸리면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보통 한 문장에 한두 단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찾아가기에 적절한 단어도 제가 연습을 해보고 또 수업도 하면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형용사나 부사 같은 단어를 체크하기보다는 명사나 동사 위주로 표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샘플을 보여드리고 또 피드백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 문단을 한번 잠깐 볼게요. 1번에 있어서 이 문단을 좀 잠깐 마저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꿀벌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태 활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점도 다르게 형성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글에 대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흐름이 바뀌고 그럼 그걸 따라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상황 판단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써 있지만 글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제가 검증을 해봤거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아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글의 흐름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가 아니라 저는 신경 아예 안 쓰거든요. 일단 글의 흐름 이런 다르게 형성됐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만 더더욱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3문단에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했다. 또 요컨대 어쩌고 저쩌고 했다. 사실 언어 논리 많이 하는 분들은 여기에 막 역세모 치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런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답을 구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보니까 이런 표시를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잡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큰 틀에서 제가 방법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소개를 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하면 정말 시간이 쭉쭉 줄어드는 게 느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뒤쪽 가서 제가 경고하는 건 뭐냐? 정답률을 관리는 하긴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뒤쪽 가서는 체크를 하겠죠. 그럼 지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읽자. 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한 번은 읽자. 한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명사, 동사 위주로 체크하고 글의 흐름은 놓쳐도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간단히 언급하고 이제 제대로 그 시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표 패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이거는 그 필기 자료를 보면서 따라가는데 2번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13년 2번을 보시면 이제 뭐 첫 번째 문단 0도 1대까지 읽었다고 하고 그 다음 표를 볼 때 이 표를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 표의 특징은 뭐냐? 밑에 있는 조건이랑 선지랑 엮이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꺼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구할 땐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에 내려올 땐 봐도 내가 도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크게 보통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축이라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대로 제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표 패스 0초. 왜냐? 이거 역시 표를 구경하고 오면 도움이 되지만 이거 그대로 넘겨도 답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통해서도. 그러니까 표를 그대로 0초 만에 넘기는 거. 이 부분도 실제 시험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쫄려가지고. 내가 이걸 뭐 놓칠 것 같아서. 그러면 쭉 넘겨서 6번도 한번 볼게요. 13년에 6번을 보시면 또 13년에 2번 같은 표는 간단해서 넘기는 분들도 6번 같은 표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지막 문장 일반 이민자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까지 하고 그대로 선지 1번을 0초 만에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문에서 모르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표로 넘어가서 확인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논의를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7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년도 7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표가 하나 있어요. 설문 결과라고. 이 부분은 표가 맞는데 넘어가서 그 위에 있는 각주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당구장 표시. 흔히 우리가 각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각주 부분은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각주가 주어지는 또 다른 목적은 이의제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각주에는 당연한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고 이의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추가적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도 당연하지만 특히 추가적 정보는 내가 보통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각주에 나온 이야기는 한번 읽어봤자 암기가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표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다 확인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표가 확장이 된 거죠. 단순히 표만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주까지 넘기는 거고 사실 저는 그래서 자료에서 표랑 각주를 다 넘기고 항상 선지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전 자료는 접근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8번을 보시면 이제 8번에 그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소 또는 상소 제기 납부해야 될 송달료 거기부터. 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한 번 읽고 사실 무슨 말인지 절대 모를 거예요. 이거 역시 밑에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7번의 표와 8번의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문장 이하의 부분의 공통점은 뭐냐? 7번의 표도 그거 자체로 표랑 각주도 꺼낼 수 있는 게 없었고 8번의 이 부분도 이거 자체로 꺼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 패스라고 써놓은 거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7번 경우에는 각주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보자마자 바로 베낄 수 있다면 8번의 이 부분은
사실 보자마자 제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식은 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상 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은 제일 최악의 접근은 한번 읽고 내려서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글이 되었든 법주문이 되었든 퀴즈가 되었든 일단 한 번만 읽고 내려오는 그게 몸에 익을 테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읽고 끝까지 읽고 물론 이 마지막 당구장은 넘기더라도 바로 상황을 읽고 답을 구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읽다가 한 다나 민사항소 사건이나 라나 민사상고 사건이나 그쯤 오다가 이 부분은 의미가 없구나. 거기서 잘라낼 수 있다면 그 밑에 있는 4줄 5줄이라도 안 보면 10초라도 절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부분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뭐 가나 다라까지는 좀 보더라도 그 이하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에서 스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읽는 거를. 그러니까 내용상 표라는 거는 일단 소개만 하면 보자마자 표인 건 알 수 없지만 보다가라도 중간에 의미가 없다는 걸 잘라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뭐 오늘 또는 내일 수업 초반에 이 내용상 표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만 해본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방법 6가지는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만 읽자, 한 번은 읽자. 한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명사, 동사 위주로 체크하고 글의 흐름을 굳이 잡지 말고 마지막으로 표 제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할 건 뭐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하면 일단 뭐 5번 표는 위쪽에 겹쳤으니까 제끼고 선지 보는 순서 이것만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 선지 보는 순서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시 1번 보시면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어떻게 볼 건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1, 2, 3, 4, 5를 보는 데 있어서 가볍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관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1, 2, 3, 4, 5로 되어 있는 선지를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랜덤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는 3번부터 보고 어떤 문제는 5번부터 보고 그러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한다는 건 계속 마지막 선지에 걸린다는 거죠. 답이. 이 시험이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고 자주 있는 시험이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변수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일관성은 뭐냐? 1번부터 40번까지 일관되게 선지 1번부터 볼 거면 1번부터 보고 3, 4, 5, 1, 2로 보면 모든 문제를 3, 4, 5, 1, 2로 보고 5, 4, 3, 2, 1로 보면 모든 문제를 5, 4, 3, 2, 1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기출문제는 다 그 선지 순서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1, 2번에도 적당히 나오고 4, 5번에도 적당히 나오니까 일관성 있게 봤다고 적어도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저는 그냥 늘 순서대로 봐요. 1번부터. 왜냐하면 진짜 1번, 2번에도 답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1번부터 쭉 보셔도 되고 뭐 나는 그렇게는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생각보다 3, 4, 5, 1, 2로 보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더라도 일관성을 좀 갖자.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진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한 번만 읽고 구조를 잡는다고 해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긴 하지만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아까 2가지 이야기했죠. 한 번만 읽자라고 했고 또 한 번은 읽자라고 했는데 이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개념이고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3년도 4번을 한번 펴볼게요. 13년도 4번. 이제 지금 쭉 제 필기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옳은 옳지 않은 그 부분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자상 120개 푸는데 단 한 번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옳은 애는 옳은을 치고 항상 선지 옆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옳지 않은 애는 X를 쳐주고 항상 선지 옆에 X를 쳐줘요. 원래 저도 이렇게 안 했고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하는 것 뿐이고 어쨌든 본인이 절대 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옳은 옳지 않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습관을 좀 만들어주면 좋다는 이야기 잠깐 하고 자 1문단을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제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념이다. 이렇게 끝나요. 첫 번째 문장이. 그러면 이런 개념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의 개념이란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이런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뭐는 뭐뭐란 이렇게 시작하면 80%, 90% 정도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음 문장 역시 제2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문장도 개념으로 볼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실제 시험에선 제가 필기한 것처럼 이렇게 개념 이렇게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일단 개념을 넘기자는 거예요. 개념은 안 읽는다는 건데 이제 점점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억을 보시면 조선시대에 재난은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아니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데 왜 개념을 넘기자고 하냐? 이것도 제가 한 8년, 9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13년 4번의 기억 말고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선지는 없더라고요.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개념은 구조를 잡더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끼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특이한 케이스고 뭐 당장 바로 뒤에 있는 13년도 6번을 한번 볼게요. 13년도 6번을 보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한 제도이다까지. 사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실제 시험이라면 이 부분을 한 번만 읽으면 다행이고 두 번, 세 번 읽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의 답을 구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뭔지 몰라도 답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에서는 이제 개념을 넘기자고 하는 건데 그럼 개념을 넘긴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해볼게요. 이 개념을 넘긴다는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예외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가 개념을 패스하는 건데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한 문장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개념을 넘긴다고 할 때 이거를 여기까지 그냥 개념으로 봐서 한 문단을 건너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개념은 한 문단이 개념이진 않아요. 한 문장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문장 단위로 한 문장 뭐 좀 길게 쓰면 단위로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는 뭐뭐란 그러면 8, 90%가 개념이니까 그냥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잡고 그대로 그냥 건너뛰고 이어서 읽는 거예요. 계속 보면 알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아예 안 읽고 그냥 바로 다음 문장 읽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도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좀 그래도 불안하니까 보고 싶다면 개념인 것만 확인하고 보는 거지 이 문장의 내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개념인지는 동그라미 또는 밑줄을 쳐주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 4번의 기억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한 번씩 있거든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처럼 뭐에 대한 개념인지 얘만 표시를 하고 보통 문제되지 않지. 동그라미 또는 밑줄 치면 되죠. 보통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 문제가 되면 그렇게 찾아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일단 넘기자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 역시 저라면 조선시대 뭐 제2는 그냥 제2에 대한 개념이고 사실 여기도 또 제2니까 그냥 이렇게 제2만 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서는 이제 제2에 대해서 제2가 문제되면 그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하부터는 개념을 좀 빨리빨리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다음에 있는 8번 문제를 볼게요. 13년도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사실 보통 풀면 처음 보면 아마 3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번 문제처럼 처음에는 잘라도 되는 문제고 제가 이제 필기에 P 또는 R이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은 뒤쪽 가서 운영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것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송달인지 송달료가 뭔지 알 필요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또 보통 송달이랑 송달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 개념을 저는 건너뛰기를 원하는데 한 번만 읽는 걸 넘어서서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그만큼 내가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일단 똑같아요. 한 문장 단위로 하면서 뭐에 대한 개념인지만 잡으니까 또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옆에 개념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송달이랑 그 다음에 뭐 콤마까지 건너뛰더라도 그 다음도 뭐 송달료라고 한다. 송달료가 송달료에 대한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이 개념 부분을 그대로 그냥 점프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계속 볼까요? 다음 문제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13년 2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이고 운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거는 이제 13년 2번이랑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 문제 못 푸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넘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4분, 5분 만에 넘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뒤쪽 가서 계속 이제 점점 퀴즈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1분 이내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내가 이 표 위에 있는 지문만 보더라도 사실 세 번째 문장부터 전기법부터 마지막에 환경은 0도일 때이다까지 한 번 읽고 그 누구도 절대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럼 99% 다시 올라가서 또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필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넘길 거니까, 두 번째는 실제 답이 1번이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답 찾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 내가 답이 1번인 걸 찾았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환경, 태양, 충분 이런 부분은 다 선지 3번, 4번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라면 또 정상적 제 방식대로 풀었다면 안 봐도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잡는 거니까 안 봐도 되는 부분까지 내가 이해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 번 읽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뭐에 대한 거구나 범주화만 시키고 넘겨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1분 안에 패스를 해야 되고 제가 뭐 도망 1, 도망 2, 도망 3 써놨지만 나중에 운영적으로 뭐 이 각각의 타이밍에 넘어가는 건 다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뭐 지문만 보고도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넘어갈 수 있고 또는 조건까지 보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선지 1번을 푸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선지 1번 보기만 하고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1분 이내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30분 동안 절기는 한순간 저는 절기에 대한 개념이구나 하고 사실 그대로 그냥 여기 문장까지 점프를 할 것이고 뭐 실제 슬러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24절기도 문제 되면 그때 올라가서 보면 되니까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물론 뭐뭐는이라고 뭐 100%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기법은 여기도 사실은 전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쭉 지나가고 마지막도 그냥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충분도 있지만 물론 전기법을 뭐 개념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뭐 태양이나 환경 이런 걸 체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개념을 그대로 넘어가도 되고 개념 인증 확인하고 되고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했다면 이거는 정말 많이 걸려도 30초고 이상적인 시간은 이 10줄 정도를 20초에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제낄 수가 있고 혹시 이 문제가 쉬울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이야기하지만 그럼 그때 풀 수 있으면 그때 올라가서 개념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또 개념 잘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문제도 절기가 뭔지는 볼 필요 없거든요. 24절기가 뭔지도 필요 없고 물론 전기법 부분은 올라가서 선지 3번과 4번을 해결하려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벌써 뭐 5년 전 시험이긴 하지만 2번, 4번, 6번, 8번 10문제에서만 개념이 이렇게 4개가 나왔고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냐? 13년 27번 문제거든요. 13년 27번 뒤쪽에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분 이내 패스해야 될 문제가 2번이었다면 사실은 21번부터 30번 사이에는 제가 느끼기에 1분 이내 패스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27번이었어요. 이 문제도 한 4분 5분씩 투자하고 답은 3번인데 4분 5분씩 투자하고 다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보고 제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1분 이내 패스의 의미가 또 있어요. 0초 만에 패스하는 게 아니라 1분 이내, 그러니까 1분 동안은 적어도 뭘 하자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이 윗부분만 볼게요. 납부 번호는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납부 연월은, 납부 기한 이것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그런데 두 번, 세 번 읽기보다 왜 넘어갈 거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뭐에 대한 개념인지만 표시를 하고 10초 만에 넘기고 또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표, 각주 표니까 그대로 넘기면 일단 10초 만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이 모양만 보고 우리가 이걸 제낄 수는 없어요. 왜? 모양이 이렇고 쉬운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제가 뒤에 가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퀴즈 쪽에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일단 간단하게 선지 하나라도 보자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이 납부번호 구성 이런 4줄을 10초 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계속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이건 어디냐? 14년 2번이거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14년 2번에 이 문단을 한번 볼게요. 경봉수는 연변봉수는
내지 봉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 수업 해보고 하면 여기만 건들기 원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 중앙봉수, 서울, 해륙 변경, 중간봉수 이런 거 체크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체가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기서 아마 걸려요. 올라가서는 체크할 수 있는데 직접 이거를 때려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에 대한 개념인지만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제가 경봉수, 연변봉수, 내지봉수 그럼 여기다 10초라고 써놨지만 더 잘 빼는 분들은 1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 걸 볼까요? 이것도 이제 14년 3번 문제인데 1문단이죠. 1문단. 외계 행성은 그러면 여기도 외계 행성은 그냥 외계 행성 이야기군 하고 저라면 제낄 거예요. 그리고 외계 행성을 발견하면 행성의 이름 바로 뒤에 소문자를 붙여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B부터 순서대로 붙인다. 한 번 읽고 절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시 올라가서 읽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단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만 그냥 내가 뭐 사람마다 달라요. 답은 없다고 했으니까 발견이나 뭐 공전이나 또는 순서나 이름이나 아마 여기랑 여기 표시한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서 이름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이 답이 걸리긴 하거든요. 선지 1번에 선지 1번에 걸릴 거예요. 1번에 걸리니까 그때 올라가서 확인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제가 이제 개념만 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념과 예시도 이제 패스를 하자고 하고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예를 들어는 그대로 전 넘겨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 예컨대 가령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 보통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지에서 올라가서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중요해요. 근데 제 생각에 적어도 구조를 잡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예컨대 가령도 다 넘어가도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컨대 가령도 이렇게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개념은 한 문장 단위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점프한다고 했는데 예시는 한 번씩 뭐 두 문장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연습하면서 보면 되니까 뒤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14년 8번 문제인데 여기 역시 국민연금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노령형 연금은 개념이고 그리고 한 번씩은 개념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 개념이고 이렇게 보다 보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뭐는 뭐뭐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번씩은 뭐뭐를 한다. 그럼 이것도 그냥 저라면 노령연금 분할연금 물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봐갖고 뭐 공표하는 뭐 취지 뭐 이런 거 체크하면서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이 긴 지문을 일단 두 번 읽으면 최악이고 한 번만 읽더라도 정독해서 다 읽는 것보다는 개념을 점프할 수 있다면 왜냐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도 시험장에 갔으면 또는 올해 8월에 뭐 그 민간 경력 부분은 시험을 보실 때 이 시험을 볼 때 내가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분들은 답을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기출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은 뭐냐? 답을 외우는 건 아니에요. 답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접근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 시간엔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적용과 암기를 어떻게 할지 알려드린다고 한 건데 접근법을 우리가 암기하고 그 접근법이 모든 문제마다 천차만별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한 10가지 정도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걸 캐치할 수 있다면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내가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접근법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유형이 나오진 않거든요. 접근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매년 나오니까 그 부분을 기계적으로 이 부분도 뒤에가 중요한데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익숙해지면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쭉 몇 년 동안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친 게 13년도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이야기를 지금 5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년째 그대로 나오니까.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뒤에 15년 이게 아마 26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년 26번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이미 다 있긴 하죠.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해는 그러면 물론 더 체크할 수 있지만 일단 화해에 대한 이야기군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또 하나 뭐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예시, 예컨대 이런 것도 일단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도 그 이문단이 중요하지 1문단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뒤쪽까지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뒤쪽 나중에 법조문에서나 퀴즈에서는 추상적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구체적 이야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론 뭐 마지막에 뭐 이런 분리되는 뭐 취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제 15년도 아마 39번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39번에 이문단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좀 미리 이야기할게요. 이제 결국 우리는 어떤 걸 표시하냐 선지에 걸릴 법한 걸 예상해서 이제 잡는 건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꺾여 있는 단어는 선지에 많이 있어요. 여기 선지 1번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꺽쇠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는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이하의 두 번째 문장 나복 함전은 개념이니까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황과 담전은 그대로 지나가서 이런 문장도 쉽게 우리가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에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있다고 했으니까 나복 함저나 황과 담저가 걸리면 그때 올라가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선지 3번 같은 거에 황과 담저는 하면 그때 이제 가서 체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필요하면 그때 찾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니까 개념은 처음에 볼 필요 없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음 걸 보시면 이건 이제 16년 3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있죠. 뭐 권분이란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야 뭐 정약용 또 제가 이런 꺾인다는 접촉했으니까 이런 목민심서 뭐 정약용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장 보면서 뭐 여기 권분도 상관없죠. 어디 권분이든 둘 다 칠 필요는 없고 권분이란 개념이니까 이런 거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어디까지 넘겼는지 표시를 하는 제 습관인데 그래서 옆에 그 표시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개념을 실제 쓰진 않지만 이렇게 넘기는 건 좀 표시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개념을 계속 지금 4년 동안 일부러 지금 18년도는 안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아직 이 시기에 올해 18년도 시험을 보고 다시 풀어보신 분들은 없으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3부터 17까지만 가져오고 일단 베이스는 13부터 16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념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도 보면 바로 이게 4번이죠. 4번의 1문단의 뒤쪽을 보면 A 개수는 여기도 개념이잖아요. 이제 제가 필기에는 뭐 A 개수는 앞에 있는 A 개수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뒤에 A 개수는 또 체크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A 개수는 물론 전 여기다 표시했지만 그냥 개념으로 이것도 넘기면 되는 거고 A 개수가 문제되면 그때 올라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 여기도 이제 이거는 16년 19번으로 알고 있는데 뭐 경연이란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연이란 이것만 잡고 적어도 첫 문장은 일단 경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읽으면 체크하면 되고 여기도 이제 한 번만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보통 이게 하다 보면 이제 한자어나 영어 위주로 많이 건들게 되거든요. 뭐 경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왕권 행사나 그러니까 왕권 행사를 사실 규제하는지 뭐 권장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왕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왕권이 문제가 되면 그때 올라가서 확인하면 되고 여기도 그러면 뭐 강의나 그 다음에 뭐 정치 문제나 그런 단어들 그래서 제가 명사 동사 위주로 체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또 여기는 제가 뭐 보니까 뭐 유교도 건드렸을까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지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하나도 못 건드렸다 그러면 놓친 거고 어느 정도 잡아놨다 그러면 이제 안 놓친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6년 24번인데 여기 역시 치사량은 뭐 이렇게 치사량이 나오면서 LD 50이라고 하면서 여기도 LD는 그쵸 50은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건너뛰고 뒤에서 문제가 되면 LD가 뭔지 50이 뭔지 선지 보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반수 치사량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치사량이란 이런 부분도 일단 개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개념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문단도 20초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LD가 뭔지 50이 뭔지 치사량이 뭔지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린 이유가 이게 먹히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개념을 넘기고 다만 개념이 간접적으로 확인할 땐 있으니까 한 문장 단위로 넘기는 것과 무엇에 대한 개념인지 체크하는 거 일단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그 11년, 12년, 13 외교원 거기도 다 먹히고 그냥 10년, 9년까지는 좀 약간 경향이 조금 달랐거든요. 언어스러운 지문도 많았고 그리고 뒤에 17, 18년도 먹히니까 일단 이렇게 3, 4, 5, 6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잠시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번 입제 예외들 예시부터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